자, 지금 베트남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불과 몇 달 사이에 3억 8천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무려 5천억 원짜리 거대한 벽을 세워버렸거든요. 오늘 이 급진적인 변화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베트남은 말 그대로 규제 하나 없는 암호화폐의 서부 개척 시대 같았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딱 들어오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2025년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정말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디지털 자산 시장을 딱 잡기 위해서 세 가지 핵심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게 진짜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됐어요. 보세요. 불과 몇 달 만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라이센스 제도의 기반까지 쫙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통제를 위한 모든 판이 순식간에 짜여진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오직 베트남 기업만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한 줄이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외국 거래소들은 무조건 현지 파트너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거대한 시장에 들어오려는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이 생긴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라이센스를 따려면 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정부가 그 기준을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게 잡아놨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부터가 바로 어마어마한 자본금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요. 최소 자본금이 무려 10조 베트남 동입니다. 이게 미국 달러로 바꾸면 약 3억 8천만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는 5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5천억 원. 이거 뭐 웬만한 중견기업 시가총액이랑 맞먹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인 거죠. 아니, 이 돈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냐면요. 베트남 현지 기업들하고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돈이 베트남에서 자금력이 제일 많다는 회사보다도 6배가 넘게 많은 거예요. 격차가 엄청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만 많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더 있어요. 기존 금융권,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곳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고요. 심지어 외국인 지분은 49%로 묶어놨습니다. 이건 자국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거인들의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현지 도전자들과 막강한 자본을 가진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이 힘의 불균형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에선 현지 기업들이 돈 구하러, 파트너 구하러 발버둥 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글로벌 거인들이 이미 정부 최고위층하고 만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 CEO는 베트남 부총리한테 직접 초대를 받아서요. 다낭에 본사를 세워라. 심지어 고위 자문역까지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냥 레드카펫을 쫙 깔아준 거죠. 자, 그럼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생존 전략이 등장합니다. 일단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 모델의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의 실수에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관리자 한 명의 실수가 어마어마한 손실로 이어졌던 빗썸 사태. 다들 기억하시죠? 베트남 정부나 기관 투자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규제 준수형 탈중앙화 거래소, 영어로는 Regulated DX라고 부르는 모델입니다. 이게 뭐냐면 탈중앙화 기술의 투명성과 보안성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정부가 요구하는 규제는 또 철저하게 지키는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모델인 거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모델은 사람을 믿는 대신 조작이 불가능한 코드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KYC나 AML 같은 정부 규제는 다 지키는 거죠. 투명성과 규제 준수,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조합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 CEX 타이거라는 회사가 있다면 생존 전략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무리해서 직접 라이센스를 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자격이 되는 베트남 현지 파트너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한테 기술과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죠. 단기적인 거래량에 목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합법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 무대는 마련됐고 각자의 전략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경쟁은 결국 단 하나의 중요한 숫자로 모아집니다. 시장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가 내줄 라이센스의 개수는 딱 5개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바이낸스나 바이빗 같은 글로벌 거인들이 두 자리는 거의 예약해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남은 자리는 단 3개. 이 3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현지 기업들의 경쟁은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이 될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베트남은 글로벌 금융허브를 꿈꿔 왔거든요. 과연 이렇게 높은 벽을 세워서 만든 암호화폐 시장이 그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장애물이 될까요? 혼돈의 서부 시대를 끝내고 질서 잡힌 정원을 만들겠다는 베트남의 이 거대한 실험, 과연 그 끝은 어딜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